오늘이면 이곳이랑도 안녕이네. 내 이름은 오므라 리츠, 27살. 며칠 전 4년간 근무했던 미용기기 업체를 그만두었다. 대신 고향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했기에 본가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막 심야버스에 올라탄 참이다. 아, 여기구나. 심야버스를 타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다. 밤 11시쯤이면 소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례합니다. 옆자리에 좀 앉을게요. 네, 앉으세요. 의외로 타는 사람이 많네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 웬 젊은 여자가 옆자리에 앉았다. 불이 꺼지기까지는 1시간 정도가 남아있었다. 나는 고향 친구한테 문자로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 혹시 귀성길이세요? 아니요, 다음 달부터는 고향에 있는 직장에서 일하게 됐거든요. 아, 실례지만 고향이 어디세요? 아이치현에 있는 카논시요. 아, 저도 이번에 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정말요?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그렇게 어쩌다 보니 옆자리에 앉은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는 그동안 저희 부모님의 근무지가 자주 바뀌셔서 이것저것을 전전하며 살았었는데 중학교 때는 카논시에서 살았던 적도 있어요. 그래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로 27살이요. 아, 저도 올해로 27이에요. 동갑이네요. 그럼 어쩌면 같은 학교를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어느 중학교 나왔는지 동시에 얘기해볼래요? 하나 둘 셋. 니시중학교. 역시 똑같은 학교를 다닌 것까지는 아니었다. 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니시중학교 출신의 동갑내기라는 말을 듣자 중학교 때 있었던 어떠한 일이 생각났는데 저기 제 이름은 오무라라고 해요. 저는 쿠제예요. 그럼 쿠제씨, 니시중학교 출신인 마치오카 아야미라는 애를 아세요? 마츠오카요? 제 친구들 중에는 없었는데요. 아, 모르시면 됐어요. 뭐예요? 뭔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전 여자친구예요? 네, 전 여자친구라고는 해도 고작 3일밖에 안 사귀었지만요. 그리고 실제로 만난 것도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그게 소등할 시간이 안 되어서 심심하기도 했고 쿠제 씨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잠시 옛날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마치오카 아야미, 내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당시에 친구에게 소개를 받은 다른 학교 여자애였다. 니시중학교에 있는 내 여자친구가 그러는데 마치오카라는 여자애가 남사친을 사귀고 싶어 한대. 그래? 그래서 너를 소개해줄까 하는데. 상관은 없는데 사진 같은 건 없어? 사진은 없는데 완전 존재래. 잘하면은 나중에 사귈 수 있을걸? 딱히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여사친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 그녀의 연락처를 받았다. 그렇게 처음에는 까똑으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마치오카한테 까똑 왔다. 마치오카와의 대화는 정말로 즐거웠다. 같은 나이의 또래치고는 문자하는 방식도 의젓하고 성숙한 느낌이었다. 아마도 신중하고 착한 성격의 애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나름의 재치가 있어서 대화하는 게 부담스럽지도 않았다. 그렇게 나는 점차 그녀에게 까똑이 오는 걸 애타게 기다리게 되었다. 다만 마치오카가 나한테 보내는 사진들은 전부 그녀의 모습이 나오지 않은 것들 뿐이었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엄청 예쁘다던데 나는 그녀의 얼굴도 목소리도 알지 못했다. 마치오카는 어떤 애일까? 마치오카는 낯을 심하게 가리는 편이라고 들었다. 학교에서도 친한 친구가 몇 명 없다고. 그래서인지 나한테는 본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 아무튼 그러다 우리 둘의 공통된 이야기는 점차 연애 방면으로 흘러갔는데 그렇게 마치오카와 연락을 주고받은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의 어느 날 되게 뜬금없긴 한데 우리 그냥 이대로 사귈래? 무려 그녀가 먼저 나한테 까똑으로 고백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까똑상으로만 대화를 주고받는 랜선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연애를 상상했던 나는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뭐 딱히 상관은 없지만 적어도 한 번은 만나보고 싶은데. 그렇게 나는 직접 한 번 만나보고자 마치오카와 약속을 잡았다. 고백을 받아준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일요일, 나는 지하철역 앞에서 마치오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곳에 나타난 건 마치오카? 대단히 과묵한 여자애였다. 낯을 많이 가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그 후로도 우리의 대화는 거의 성립되지 않았다. 저기 한번 가볼래? 처음에는 긴장해서 그런 건가 싶었지만 정말로 말 수가 없는 여자애였던 모양이다. 이 케이크 진짜 맛있다.
그렇다니 다행이네. 응. 그냥 평범하게 대화할 수 없는 건가? 꼭 필답하는 것 같네. 그래서 결국 데이트는 그게 끝이었어요. 저로서는 그 과묵함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몰라서 잘 사귈 자신이 없었거든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그 친구를 이해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해봐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뒤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 다음날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봤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문자를 보냈는데 끝내 아무런 답장도 안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저도 포기해서 자연스럽게 헤어진 셈이 된 거죠. 그럼 혹시 마츠오카 씨가 아직도 오무라 씨를 좋아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에이, 그럴 리가요. 거의 10년 전 얘긴데 아마 그 친구는 제가 누군지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 사람도 분명 오무라 씨를 기억하고 있을 거고 행복할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오무라 씨께서 이렇게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계시니까요. 구제 씨에게서 그런 말을 듣자 어딘지 모르게 안도감이 들었다. 그 후로는 소등 시간이 되면서 우리들의 대화도 끝이 났다. 나는 좀처럼 잠이 들지 못하고 마츠오카 아야미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 만약 고향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 버스가 카노시에 도착했다.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그대로 헤어지려고 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제 씨의 까똑 프로필이 어딘지 모르게 눈에 익었다. 유명한 마스코트 캐릭터였기에 누가 쓰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었지만 다녀왔습니다. 어서와 리트. 너희 엄마가 아침부터 네가 좋아하는 걸로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고마워 엄마. 간만에 본가로 돌아간 나는 한동안 집에서 느긋하게 쉬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일정이 어떻게 돼? 친구한테 연락했더니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 내일 저녁에 술 한잔 하러 갔다 올 거야. 좋네. 신나서 너무 과음하지 말고 알지? 알아. 쿠제 씨도. 버스 안에서는 신세 많이 졌어요. 사실 혼자서 이사 준비하느라 힘들었었는데 오무라 씨랑 만나서 얘기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뭘 그렇게 싱글싱글 웃냐? 내가 언제? 어머, 여자친구인가? 여자친구는 중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없었거든. 쿠제 씨한테서 연락이 온 건 순수하게 기뻤지만 뭐지 이 기시감 기분 탓인가? 쿠제 씨의 문투는 정중하고 성숙한 느낌이라서 문득 마츠오카 아야미가 생각났다. 그 다음 날 나는 낮 시간부터 외출을 했다. 저녁에는 중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갖기로 했지만 오무라 씨, 안녕하세요 쿠제 씨. 이삿짐 옮기는 거 도와주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이 뭘요. 힘센 일이라면 저한테 맡겨주세요. 실은 어젯밤에 쿠제 씨와 까똑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삿짐을 옮기는 게 걱정이라고 하길래 술자리에 가기 전까지 내가 그녀를 도와주기로 한 것이다. 이 상자는 어디다 둘까요? 그건 안에 속옷이 들어있으니까 침실 쪽에 놔주세요. 네. 쿠제 씨는 되게 스스럼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약간의 설렘을 동반한 이사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 정도면 오늘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금방 끝났어요. 천만에요. 도와주는 동안 쿠제 씨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나 또한 즐거웠다. 보답으로 제가 나중에 뭐라도 해드릴게요. 안 그러셔도 돼요. 이럴 땐 원래 서로 돕고 돕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제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서. 그럼 나중에 저랑 같이 데이트 하실래요? 네? 데이트요? 말이 데이트지. 실은 동네 구경을 시켜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제가 그때 뭐라도 사드릴게요. 어쩌지 너무 귀엽잖아. 어느새 나는 쿠제 씨에게 끌리고 있었다. 밝고 재치 있고 대화도 잘 통하고 게다가 장난스럽게 미소 짓는 그 표정이 더할 나위 없이 귀여웠다. 당연히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틀 뒤에 동네를 구경시켜주기로 했다. 그날 저녁 그럼 쿠제란 사람이랑 잘 되고 있나 보네. 아니 아직 거기까진 아니고 그는 이 술자리를 주최한 중학교 시절의 친구이자 마츠오카 아야메를 소개해준 장본인이었다. 그는 고향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며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랑 2년 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쿠제 씨는 플레임이 뭐예요? 그러고 보니 성만 알지 이름은 아직 몰라요. 야야, 그런 건 이삿짐 옮길 때 확인했어야지. 왜 그래?
그게 나도 니시중학교를 나왔는데 쿠제라는 이름은 못 들어봤거든.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든지 재혼을 하신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분 사진 같은 건 없어요? 카톡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 거라든지. 없어요, 없어. 그럼 나중에 데이트할 때 사진 좀 찍어와. 우리도 누군지 궁금하니까. 그나저나 리츠 너 엄청 멋있어졌다. 그래? 뭔가 스타일도 더 좋아진 것 같아. 자자, 한 잔 받아. 그렇게 쿠제 씨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나고 술자리는 2차, 3차로 이어졌는데 머리 아파. 그나저나 여긴 어디지? 잠에서 깨고 보니 그곳은 처음 보는 곳이 아니라 어쩐지 낯이 익은 곳이었는데. 일어났어요? 쿠제 씨?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오므라 씨, 저희 집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어떡하지? 전혀 기억이 안 나. 저기 혹시 제가 밤에 막 초인종 같은 걸 누르진 않았어요? 그건 걱정 마세요. 마침 저도 그때 마트에서 장 보고 오는 길이었거든요. 마트요? 왜 그러세요? 뭔가 이상하다. 술자리는 3차에서 끝났는데 그땐 분명 새벽 2시쯤이었는데 지금은 아직 오전 5시도 안 됐는데 이 근처에 24시간 운영하는 마트가 있나? 그나저나 왜 저희 집 앞으로 오신 거예요? 네? 글쎄요. 사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뭐예요? 술김에 제가 보고 싶으셨던 건가 싶었는데. 네? 농담이에요. 라면이라도 드실래요? 사실 배가 좀 출출해서 마트에 갔었던 거거든요. 그럼 부탁드려요. 어딘지 모르는 위화감이 들었지만 이날 나는 라면을 맛있게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는 쿠제 씨에게 동네 구경을 시켜주기 위해 나갔는데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술 먹고 민폐 끼친 것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더치페이 하는 걸로 해주세요. 쿠제 씨는 평소처럼 밝은 모습이었기에 그날의 데이트도 즐거웠다.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대부분 다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네 구경을 시켜주는 게 의미가 있나? 맞다. 친구 와이프가 부탁한 게 있었지. 저기 쿠제 씨는 이름이 뭐예요? 아야미예요. 쿠제 아야미. 네? 혹시 추억 속의 마츠오카 씨랑 이름이 똑같아서 놀랐어요? 네. 이런 우연도 있구나 싶어서. 그런데 그때 갑자기 쿠제 씨의 눈빛이 변하더니 우연 아니에요. 네? 우연이 아니라고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로 어머니 쪽 성을 따르기로 했거든요. 그럼 혹시 네가 마치오카 아야미? 사실 어제 그 술자리도 몰래 따라갔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동창이었었던 여자애가 멋있다고 하니까 희죽거리더라. 그런 말을 들은 건 맞지만 희죽거린 적은 없어. 일단은 머릿속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렇다면 즉 쿠제 씨는 중2 때 내가 3일간 사귀었던 마치오카 아야미였던 거야? 그럼 심야 버스에 같이 탄 건 물론 네가 있다는 걸 알고 딴 거야. 뭐야? 소름. 네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길래 나도 사직서를 내고 여기를 따라왔어. 아니 잠깐만. 그럼 마치오카 아니 쿠제는 여기로 이사 오기 전까지도 내 주변에 있었다는 건가? 왜냐하면 난 중학생 때부터 너를 좋아했거든. 개 무서워. 이건 그렇게 귀엽게 말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쉽게 말해 지금까지 날 스토킹했다는 거잖아. 그렇다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건 아니지만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무섭다니 너무하네. 애초에 우리는 헤어진 적이 없으니까 아직도 커플이거든. 자연스럽게 헤어진 거 아니었어? 현재 지낸 형이었단 말이야? 저기 저 카페로 가볼까?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 아무튼 나는 일단 진정한 상태로 쿠제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했다. 놀랐어? 놀랐다기보다는 소름이 끼친달까. 미안해, 반은 농담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농담인 거야? 이제부턴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 예전에 살던 곳에서 너를 우연히 마주친 건 반년 전쯤이었어.
내가 일하던 피부 관리샵 카눈에 영업을 하러 온 적이 있었지? 맞아. 그 가게에서도 영업을 했었어. 그때는 우리 가게 점장님께서 응대해 주셨지만 나도 거기 종업원이었어. 나는 예전 직장에서 일할 때 한동안 피부관리샵 카논을 담당했었는데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림과 동시에 나를 대신할 직원을 소개하러 간 적이 있었다. 쿠제는 그 사실을 점장님께 들었다고 하더니 인수인계를 받으신 직원분께서 네가 언제 떠날 건지 이야기를 해주셨어. 그러고 보니까 그때 그 직원이 본가에 돌아가는 날이 언젠지 뭘 타고 갈 건지 물어봤었지. 내가 대신 여쭤봐달라고 부탁드렸거든. 이제야 이해가 가네. 그럼 왜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야? 너를 놀래켜주고 싶었어. 그 당시에 마츠오카 아야미는 봉인했고 이제는 쿠제 아야미가 되었으니까 언제 늦으실까 싶어서 여러모로 힌트를 많이 흘렸는데. 쿠제는 그동안 내가 눈치채길 기다렸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설마 그 둘이 동일 인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나저나 중학교 때는 왜 내 연락에 답장을 안 한 거야? 아까 내가 마츠오카 아야미를 봉인했다고 했잖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엔 너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 마츠오카도 나와 마찬가지로 연애를 잘 이어갈 수 있을지 불안했다고 한다. 과묵하고 평범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변해야겠다고 결심한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더 연락을 하기가 힘들어졌어. 심지어 우리 부모님의 근무지가 또 바뀌어서 홋카이도로 이사를 갔었거든. 근데 난 항상 너를 못 잊었었어. 널 좋아한다는 마음까지는 봉인하지 못했나 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이 동네로 다시 돌아온 것도 너랑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따라온 거야. 미안해. 나 아직도 너무 부담스럽지? 아니 그런 부분은 옛날이랑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나야말로 소름 끼친다고 말해서 미안. 그렇기에 이야기는 잘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근데 뭐라? 그럼 엊그제 있던 그 술자리에는 어떻게 된 거야? 술에 취해서 잠들었었는데 내가 왜 너희 집에 가 있었던 거야? 너 지금 그냥 웃어 넘기려고 한 거지? 아니야. 동창회라는 건 남녀가 만남을 갖는 위험한 장소잖아.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난 그냥 다른 여자가 너한테 침 발라놓지 않게 하려고. 쿠제는 그날 나를 미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너 그때 솔직히 위험했어. 웬 여자 동창이 술을 잔뜩 먹여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심지어 그 여자가 너한테 잠깐 쉬었다 갈래라고 했었다니까. 뭔가 희미하게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 여자를 봉인해버렸지. 진짜 소름 끼치네. 참고로 그 동창은 무사했다. 나는 몰랐지만 그 여자는 결혼한 유부녀였다고 한다. 하마터면 불륜남이 될 뻔한 순간에 쿠제가 날 구해준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후일담인데 드디어 너랑 다시 사귀는 사이가 됐네? 아니 우리 안 사귀거든. 오해 생길까봐 미리 말해두자면 우리는 친구 같은 사이로 지내고 있다. 원래도 성격은 잘 맞았고 아야미도 나한테 맞춰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사귀게 되면 이번엔 정말 날 소중히 대해줄래? 생각은 해볼게. 솔직히 말하자면 아야미는 정말 사랑스럽다.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거니까.